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25%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동반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신 기사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호주와 일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아시아 주요 증시가 오늘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 키포인트 살펴보시면 간밤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점 이곳에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96% 상승하면서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중국 상해 지수는 0.92%, 1% 가까운 조정을 받았고요. 홍콩의 항생 지수까지도 0.71%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0.2%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말레이시아 지수는 0.07%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대만 지수는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상화폐 마감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순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반등을 시작하면서 현재도 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700만 원 선에서 현재 횡보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도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이후로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300만 원까지 터치하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29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상황 살펴봤는데요. 리플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3위 차지하고 있는데요. 리플 시세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제 이후에 반등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횡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78%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1,014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 오름세를 보이면서 3,258.6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보합 마감했습니다. 99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2거래일째 매수했습니다. 어제도 3,515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오늘도 2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였는데요. 어제도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정리했고 오늘도 360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또 외국인도 1,190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인데요. 오늘 섬유 의복 업종이 1.71%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세가 들어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증권 업종이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4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화학 업종까지도 양 매수세 집계되면서 0.8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전기전자 업종도 0.71%, 서비스업까지도 기관 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33%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제조업도 0.3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금융업까지도 0.21% 오름세를 보였고요. 은행업이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0.02%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의료정밀 업종까지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전기가스업은 0.04%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가 집계됐습니다. 주간 수급 동향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3거래일째 매수해줬습니다. 2,004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2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로 돌아갔습니다. 461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또 외국인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어제도 312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고 오늘은 1,357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금속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섬유 의류 업종이 외국인의 매수세 집계되면서 2.6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금융업종도 1.69%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락문화 업종과 운송 업종까지도 1.6%, 0.9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업종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이목재 업종도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0.86% 상승했고요. 또 의료 정밀기기 업종도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0.7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출판 매체북 업종도 0.7%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 업종과 건설 업종까지도 0.56%, 0.4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텐데요. 그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유로스타님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네, 오늘 우리 시장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장 초반 조금 힘들게 올라가긴 했지만 또다시 일단 3,250 선 돌파로 3,258 돌파를 딱 해서 좀 추가적인 일단 상승을 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어저께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일단 상승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시장 아무래도 어제보다 더 괜찮은 모습으로 상승을 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일단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3,258을 또 지지해 주는지가 또 중요한데요. 안 그래도 조금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3,258선을 지지만 해준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그럼 오늘 이슈됐던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오늘 카카오가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 때문인지 요즘에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은 드디어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로 올라왔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뭐 방송에서도 일단 계속 좀 얘기를 했었지만요. 카카오가 조금 유망성이 조금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맞아요. 예상대로 일단 조금 시총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자로 일단 보시면은 카카오가 64조 그리고 일단 네이버가 63조 일단 오늘 일단 시총량이 3위를 일단 탈환하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에 힘입어서 아마도 좀 카카오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종목 중에서 그래도 카카오가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언택트 두 종목 지금이라도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쯤 매수를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일단 시총을 좀 끌어올린 종목이 아무래도 이 두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조금 좀 눌림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조금 솔직히 조금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신규로 올리기에는 좀 부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럼 전문가님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오늘 카카오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 분들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수익 네네. 실현을 해볼까요? 아니면 이 종목 좀 더 들고 갈까요? 일단 13만 2천 원만 지지한다면 좀 한 번 더 계속 더 가져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4만 네. 2천 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카카오에 대해서는 14만 2천 원을 지지만 해준다면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이버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이버는 오늘 보합 마감했어요. 네이버도 그래도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전고점은 아직 뚫지를 못했네요. 네이버는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좀 어떻게 보면 카카오랑 좀 비슷한 차트의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일단 카카오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네이버가 조금 못 올라간 것 같은데 일단 모양새는 아직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단 38만 2천 원대만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38만 2천 원대만 지지해 준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언택트 두 종목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은 전망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지난번에 네. 전문가님이 스튜디오에 출연하셨을 때부터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스타항공 인수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던 쌍방울이 오늘도 또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전문가님. 네, 근데 인수 기대감 치고는 정말 최근에 너무 급등세를 보여서 좀 무서운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그 당시 일단 할인과 일단 좀 경쟁을 이뤘었는데 네. 할인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중간에 일단 포기를 해서 어저께도 일단 조금 할인 같은 경우 무너지고 쌍방울만 일단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그 단독으로 일단 경쟁 그거 되면서 오늘 또 다시 상한가를 일단 올라가는 상황이었었는데 내일도 만약에 뭐 그 좀 1,390원 그리고 일단 1,300원 원대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한번 또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단독으로 일단 된 것 같아서요. 예. 네, 1,390원대만 지지해준다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전문가님, 반면에 기대감에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할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계속 급락세가 나와서 정말 걱정이 될 것 같아요. 할인은 지금이라도 빠져나올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더 빠질 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일단 3,000원 초반대는 그냥 오히려 그냥 들고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주가로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그냥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상승했었던 이런 할인과 쌍방울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전문가님, 시멘트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시멘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이쪽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특히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고려시멘트부터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요. 네. 주봉을 일단 보시면 지난 4월 5일 때 보면 일단 고점을 일단 넘어서지 못하면서 계속 올라와도 맞고 떨어지고 올라와도 맞고 떨어지는 이런 형상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일단 4,500원 그리고 4,400원대를 돌파하면서 일단 급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추가적으로 또 내일 또 갈지도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수급이나 이런 걸로 좀 봐서는요. 조금 더 내일 또 한 번 더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요. 예. 네,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신규 진입도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일단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공식적으로 일단 얘기하기엔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면 노란 떡방에서 저희가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큰 상승세를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우신 종목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우리 유로스타님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과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또 5G 관련주들도 들썩였어요. 또 호재가 있었죠, 오늘. 영국의 다국적 통신사업자 보다폰이 5G 장비 공급 업체로 이제 삼성전자를 선정했다라는 호재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요. 5G 관련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우선 오늘 이로운 같은 경우가 조금 상승을 했고요. 15%대까지 상승했다가 조금 늘리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직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하고 내일도 이로운 같은 경우는요. 3,500원대만 유지한다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5G 일단 종목 중에서도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최소한 이로운 같은 경우는 3,500원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대형주 같은 것들은 좀 LG U+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조금 좀 무겁지 않고 조금 중간 정도 되는 기가 레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은 좀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할 것 같은데 네 기가 레인 같은 경우도 내일 2,600원 돌파를 좀 하는지 그리고 지지하는지 일단 좀 보시면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종목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네, 좋습니다. 5G 관련주에 대해서도 우리 유로스타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승했었던 종목 중에서 이루온이 오늘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3,74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3,500원대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중에서 기가레인과 이수페타시스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시세를 냈습니다. 4%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2,54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가레인도 내일 2,600원을 돌파하고 지지만 해준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5G 관련주들 앞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루원과 기가레인, 이수페타 시즈까지도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섹터에 대해서 분석까지 해주시고 유망한 종목까지도 소개해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입니다. 유로스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이슈됐던 섹터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으로 그동안에는 여행주 항공주들이 올랐다면 요즘에는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엔터주들은 전문가님이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엔터도 지금 현재 한번 그 여행 그것처럼요. 좀 시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특히 좀 많이 오른 거라면 SM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렇죠. SM 오늘 8% 넘게 올랐네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그나마 조금 더 좀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는 뭐 좀 그 YG 엔터테인먼트 이게 좀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좀 유망한 종목은 아마도 이런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네. 그리고 조금 지금 만약에 신규로 좀 들어간다면 뭐 지니뮤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진입하기에는요. 네, 좋습니다.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지니뮤직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다른 엔터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보유자의 입장에서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8% 넘게 이렇게 큰 시세를 내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들고 갈까 이제 더 하락하는 거 아닐까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SM에 대해서 한번 가격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SM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6월 4일서부터 좀 하락을 좀 주다가 그리고 6월 9일 멈춘 후 다시 좀 상승이 나오는 전형적인 일단 상승 패턴형이 나왔는데요. 사실 6월 14일 어저께 맞고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5만 1,000원대를 지킨다면 5만 원이나 5만 1,000원대를 지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것으로 보고 5만 원만 잘 생각하시고 일단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이 이탈된다면 그때는 청산하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큰 시세를 냈었던 SM에 대해서 내일 5만 원을 지켜준다면 가져가자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5만 원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자, 매도 마인드로 다가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조금 전에 신규 진입으로는 지니뮤직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지니뮤직은 언제쯤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 또 눌려야 접근할 수가 있겠죠?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눌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내일도 만약에 간다면 일단 7,000원 돌파 시에 한번 따라 붙으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7,000원. 현재 오늘 6,950원대 7,000원 못 미쳐서 일단 맞고 좀 저항을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7,000원대에 좀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7,000원대 일단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지지 받는다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좀 10% 이상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7,000원. 네, 오늘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유로스타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7,000원 돌파 시에 진입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진입해서 돌파만 해준다면 10% 이상 상승세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전문가님 이렇게 엔터주 쪽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좀 특이한 종목이 있어요. 노래방 관련주죠. TJ 미디어도 오늘 강한 상승세를 냈습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4%까지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6%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TJ 미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TJ 미디어는 이번 상승은 5,100원대에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 오늘 좀 거래량이 조금 터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전고점까지는 일단 돌파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6월 11일 날 좀 강력한 매도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일단 급등하기에는 그만한 좀 재료가 좀 아직은 좀 부족할 것 같고 만약에 좀 더 기회가 온다면 다시 4,000원 초반대를 노려보지 않을까. 지금 당장 보유 중이라면 5,200원 유지하는지 보시고요. 만약에 신규를 진입한다면 4,000원 초반대를 노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올라가도 좀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TJ 미디어에 대해서는 4,000원 초반대까지 눌렸을 때 신규로 진입을 하자라고 하셨고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200원대를 지지해주는지 잘 살펴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반면에 HMM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가 나왔어요. 이제 산업은행이 보유한 전환사채 주식 전환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HMM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HNM MM이요? 말하는 거죠? 네. 해운즈 HMM 같은 경우에는 오늘 3.68%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계속 하락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잠깐 눌린 걸까요? 오늘 장중에 6% 넘게 또 조정을 받았어요. 네네네. 잠시만요. 네. HMM 어제까지는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어제 3%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어제 상승분 고스란히 또 반납을 했네요. 3.68% 조정을 받으면서 종가는 44,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운주들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걸 기다려봐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이제 하락하게 될까요? 내려오더라도요, 아마, 4만 원대, 그리고, 34,000원대 지지대가 있으니까요, 4만 원이나, 34,000원대에는 한 번씩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중은 조금, 많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지만, 요 정도 대에서 한번, 다시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쯤에 한번 다시 진입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와 3만 4천 원대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다시 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리고 네. 이제 제지주들이요.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에 힘입어서 제지주들이 어제부터 상승세를 보였어요. 제지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직도 이게 지금, 좀 상승세가 일단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오늘 좀, 조금 상승한 종목 중에 보면은, 네. 한창제지라고 있는데요. 네. 한창제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제, 만약에 보유 중이라면, 3,100원, 3,000원대 좀 청산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통산으로요? 네. 네네네. 그리고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아직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좀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는 무림 페이퍼 그리고 무림 SAP가 있는데 네. 무림 페이퍼가 조금 상승이 제일 많이 한 종목을 일단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전일 고점을 일단 넘지 못한다면 좀 익절을 좀 실현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소한 50% 정도는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종목이 좀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종목은 좀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는 요 가격을 넘지 못하면 좀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지주들 중에서는 일단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23%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까지도 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 넘는 오름세를 보였으니까요. 우리 유로스타님의 대응 방법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섹터에 대해서 종목별로 세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
유로스타님입니다.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요. 네, 요즘에 SK이노베이션도 오늘 리포트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어요. 또 배터리 사업 부문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일주일 5거일 정도 좀 행보정을 보이다가 박스권을 탈환하면서 위쪽 상단 고점인 28만 8천 원대를 또 한번 터치하고 있는데, 사실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쉽사리 일단 올라간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가격적인 면만 봤을 때는 28만 8천 원을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좀 더 우상향한다면 31만 원대까지 일단 31만 5천 원, 이 정도까지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오늘 28만 8천 원대를 일단 유지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8만 8천 원을 유지만 한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상승한다면 31만 원, 31만 5천 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 대응 방법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도 상위권에 있잖아요, 상승률. 정치 테마주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가 일단 정치 테마주는 일단 사실 많이 좀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준석 관련주라든가 네.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이 좀 많은데, 사실 이 중에 좀 너무 많아서 또 종목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급적이면 정치 관련주는 조금 신규 종목을 좀 진입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럼 전문가님, 정치 관련주 대신에 그럼 어떤 쪽을 눈여겨보셨나요, 전문가님 오늘? 지금 저희는 사실 오늘 들어간 종목 중에 이제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교육이랑 그리고 일단 전기 관련주를 하나 들어갔는데요. 사실 오늘 좀 대한전선 한번 진입해서 한 7%대 한 번쯤 수익을 내고, 그리고 또 교육 종목은 들어갔는데 조금 오늘 조금 수익은 안 좋았고 하루 정도 좀 지켜보는 쪽으로 다 하고 있었어요. 오늘 두 종목을 일단 진입했었는데, 네네. 와, 네, 하나는 전문가님. 대한전선. 네. 네, 대한전선으로 이미 지난번에도 수익을 크게 보셨잖아요. 오늘 또 진입을 하셨네요. 네, 네, 좀 물립니다 생각하고. 네, 전선주들 앞으로 계속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아무래도 일단 전선주 중에 일단 잠깐만요. 전선주 중에 좀 정치 테마주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대원전선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대원전선을 좀 지켜보면서 사실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대원전선을 진입할까, 두 종목 대한전선을 중에 진입할까. 어떤 종목을 들어갈까? 네. 네네. 그러면 근데 그래서 왜 대한전선을 선택하셨어요? 사실 조금 좀 인기가 많은 종목이 뭘까 고민하다가 사실 두 종목 다 진입할 수가 없어갖고 그 중에 하나를 좀 진입했었는데, 아무래도 대한전선을 진입했었는데 대한전선은 조금 밖에 못 오르고, 그리고 대원전선은 좀 상한가를 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네, 아쉽기는 해도 근데 오늘 그렇게 좀 덜 시세를 낸 만큼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대한전선은? 네, 대한전선 안 그래도 좀 그러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한전선 내일도 만약에 오늘 종가 가격만 지지한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란톡방에서는 이 종목 진입하셔서 아직 보유하고 계세요? 이미 수익을 실현하셨어요? 제가 봤을 땐 거의 그래도 좀 많이 좀 이익을 실현했는데, 아무래도 일단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아마 좀 일부 보유 중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로스타님의 노란톡방에서는 전선주들 중에서 대한전선을 공략하셔서 수익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지금 뒤늦게 따라가고 싶다 하신 분들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만 유지한다면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7.32% 급등세를 보이면서 3,225원에 거래를 마쳤으니까요. 내일도 3,225원을 잘 지켜주는지 보시고 잘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입니다.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최근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이슈로 반면에 또 우리 은행주들, 보험주들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당장은 조금 일단 밀리고 있겠지만 좀 추가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좀 상승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늘 사실 우리 그 지수만 보자면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난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다만 조금 내려올 때마다 좀 분할 매집을 조금씩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조금 조정은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좀 상승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은행주뿐만 아니라 보험주들도 전문가님 같은 입장이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일단 거의 흐름이 일단 비슷하기 때문에요.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과 보험주들 당장은 밀리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어제는 큰 상승세를 보였어요. 어제 호재가 있었죠. 이제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어제는 그래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들 이렇게 눌릴 때 담아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리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그 센트리온을 그 6월 9일 이후로 일단 한번 그 노란 톡방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네. 가격이 26만 2천 원대였었거든요. 센트리온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좀 진입하셨다면은 어떤 종목을 진입해서 좀 상승이 좀 됐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현재 그동안 그 센트리온이 좀 장기적으로 일단 평형선을 유지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박스권 아래에서 매수하셨거나 그동안 좀 물려있던 분들이 평균 단가 이상이라 생각하시고 어저께 정리 못하신 분들이 오늘 추가 청산을 하면서 좀 눌림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좀 약간 수익 실현을 좀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또 추가적으로는 그래서 전에 고점 28만 1,000원대였는데 여기를 만약에 넘었을 땐 추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시 좀 조정을 받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도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26만 2천 원대에 진입을 해서 또 수익도 얻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그룹주들이 이제 세 종목이 있잖아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그룹주들이 있는데 만약에 관심 갖는다면 한 종목 어떤 쪽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때도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예. 가장 조금 그나마 좀 도전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네. 좀 제약 쪽으로 조금 예. 아무래도 시세를 더 크게 냈기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세요? 아무래도 조금 그 종목이 그나마 좀 확실하게 좀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관심 갖기에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조정을 받았는데요. 반면에 어제 호재가
들리면서 어제는 12%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이 의견까지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이제 최근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까지도 나왔는데요. LG 이노텍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똑같이 센트럴처럼 그 박스권을 일단 돌파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22만 원 그리고 22만 2천 원을 돌파되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다음 고지는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다음 네. 고지가 일단 23만 4천 원대까지 갈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좀 중요한 가격은 22만 원대를 유지하는지 일단 좀 지켜봐 준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 시에는 일단 이익을 좀 50% 이상 실현하면서 조금 상승했을 때는 이익 실현하고 만약에 지지하던 가격이 무너지면 또 비중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2만 원 지켜지는지 확인하시고 상승 시에는 24만 원 그리고 24만 5천 원에 이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호재 때문에 상승을 했었던 LG 이노텍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 종가가 22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22만 원만 유지해 준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22만 원을 이탈한다면 어느 정도 50%는 이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챙기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한다면 24만 원, 24만 5천 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입니다. 유로스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에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다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날이 이제 발행한 가상화폐 페이코인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퇴출됐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날은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전문가님? 네, 안타깝게도 사실 그 소식 이후 그러니까 좀 그나마 좀 행보하다가 좀 급락세를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다날 같은 경우 일단 네, 6,900원, 7,000원대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그 소식 이후로 지금 현재 7,000원대 이탈하면서 6,000원까지 일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일단 좀 희망적인 거는요. 하락 이후 다시 일단 조금 상승세를 일단 나타내다가 오늘 조금 다시 행보 증세를 보이면서 좀 조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7,000원대 넘지 못한다면 좀 문제가 다시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하락이냐 아니면 좀 장기적인 하락이냐 좀 고민이 될 만하긴 한데요. 지금으로서는 만약 일단 매수 고인들이라면 6,200원을 일단 지지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6,100원, 6,200원을 지지한다면 그래도 좀 홀딩 쪽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7,000원대를 못 넘는다면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6,200원대를 지지하는지 잘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전문가님, 이제 벨셀 같은 경우에 벨셀이 현대자동차와 우버가 에어택시를 오는 2025년도에 상용화한다고 밝히면서 벨셀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이 종목 벨셀, 같은 경우도 네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에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했는데 좀 아쉽게도 윗꼬리를 잘고 내려왔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윗꼬리를 일단 좀 다른 만큼 네, 상대적으로 일단 그동안 조금 보유했던 매물대가 좀 나온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내일도 일단 전고점을 일단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고요. 돌파 후에도 안착되면서 거래 라인이 좀 분출이 돼야 돼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전고점 돌파 후에도 만약 좀 거래량도 터지지 않고 지지를 일단 이탈한다면 순간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익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 네, 좋습니다. 오늘 상승했었던 베셀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온 만큼 그 보유한 매물대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흐름을 살펴볼 때 전고점을 돌파해주는지 잘 보고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전략까지도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앞으로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내일장은요, 아무래도 또 다시 일단 코스피를 일단 사상 세부점을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내일은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외인이나 기관들은 주식을 일단 팔았고요. 그리고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외인하고 기관이 선물 매수를 좀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추가적인 상승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여기서 계속 쭉쭉쭉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어렵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3,258 돌파 이후 지지하는 모습이 일단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하려면요. 네, 알겠습니다.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선물에서는 매수한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3,258선을 지지해 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장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우리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에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근대 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내일은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